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 아기의 등장으로 방송국의 분위기와 성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미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KBS 내부에서 실제로 체감된 변화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중심에 있는 심영탁의 아들 하루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근 KBS 내부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성과나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아기의 존재가 스튜디오 공기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증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하루였습니다. 심영탁의 아들로 알려진 하루는 어느 순간부터 예능과 특집 촬영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 아이가 방송사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지나치게 감성적인 과장처럼 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BS 내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관계자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하루가 촬영 현장에 등장한 이후 스태프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현장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촬영 현장은 늘 긴장과 시간 압박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전해집니다. 그런 공간에 하루가 등장했을 때 많은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일부러 연출하지 않아도 아이의 표정과 행동 자체가 현장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부드러워지자 촬영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고 출연자들의 반응 역시 한층 편안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만들어진 이 분위기는 고스란히 화면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역시 이전과는 다른 결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하루의 존재가 시청률과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KBS 내부에서는 이 질문을 단순히 감성적인 접근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등장한 회차 이후 시청자 반응과 온라인 화제성을 비교 분석했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관심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광고와 협찬 논의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관심 그리고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밀도 높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KBS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된 연말 보너스 이야기도 이 흐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물론 단일한 요인으로 모든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루가 등장한 이후 프로그램 분위기와 반응이 달라졌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하루 덕분에 회사 전체의 에너지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조직 내부의 사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연말 특집과 주요 예능 촬영 현장에서 하루가 자연스럽게 등장한 장면들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잔잔한 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자극적인 장치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제작진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방송이 반드시 큰 설정이나 극적인 연출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단지 유명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주목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특유의 순수함과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은 정제된 방송 문법 속에서 오히려 신선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 변수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시청자에게는 진짜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KBS 내부에서는 다시 한번 콘텐츠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률 수치 이전에 사람들이 왜 이 화면을 계속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입니다. 하루의 존재는 그 질문에 하나의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정성이 느껴질 때 시청자는 화면 앞에 머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루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변화의 출발점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과 구조 속에서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왜 내부 직원들이 이를 황금기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존재가 단순한 분위기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하루가 등장한 이후 특정 프로그램들의 흐름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반복적으로 관찰된 현상이었고, 제작진 역시 그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부분은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기존의 예능 제작은 빠듯한 일정과 높은 완성도를 동시에 요구받는 구조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은 종종 경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등장한 회차에서는 출연자와 스태프 모두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반응에 맞춰 즉흥적인 대화와 웃음이 이어졌고, 이는 프로그램의 전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억지로 만들어진 웃음이 아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반응을 보며 프로그램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시청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하루가 등장한 장면들이 자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홍보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비록 하루가 드라마의 중심인물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촬영 중간에 현장을 방문하거나 짧게 모습을 비춘 장면들은 스태프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긴 촬영 시간 속에서 잠시나마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작업 효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반응이 달라지자 광고주들의 관심 역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 수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화제성과 이미지 측면에서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루가 등장한 프로그램은 부드럽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와의 궁합을 중요시하는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협찬과 광고 문의가 이전보다 활발해졌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추가 광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단순한 시청률 상승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콘텐츠가 시청자와 정서적으로 연결될 때 그 파급력은 숫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의 역할은 결코 과장되거나 신비화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하루를 특별한 성공 공식으로 포장하기보다는 변화의 촉매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콘텐츠의 방향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제작진과 출연진이 콘텐츠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루가 등장한 이후 제작진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잦아졌습니다. 무엇을 더 보여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고, 이는 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의 색깔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루를 계기로 시작된 변화는 특정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KBS 전반의 제작 문화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균열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KBS 내부에서는 이전과 다른 활력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하루의 등장 이후 실제 제작 현장과 프로그램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직원들의 인식과 조직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연말 보너스라는 상징적인 결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작 현장의 변화는 곧 직원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등장한 이후 KBS 내부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을 이야기할 때도 숫자보다 분위기와 과정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고, 이는 조직 내부의 시선을 서서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근무해온 직원들 사이에서는 예전의 KBS를 떠올리게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시청자와의 신뢰와 공감으로 상징되던 시기를 연상하게 만든다는 평가였습니다. 하루의 존재는 그 시절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KBS 콘텐츠를 신뢰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촉매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업무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촬영과 편집, 기획회의 과정에서 이전보다 의견 교환이 활발해졌고, 현장의 긴장감 대신 협업의 분위기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연말을 앞두고 내부 평가와 정산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성과와 광고 수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익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프로그램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 콘텐츠에서 나타난 안정적인 반응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때 직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연말 보너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덕분에 보너스가 늘어났다는 표현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오갔지만 실제 수치가 공개되자 그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너스 증가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그동안의 변화가 조직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너스를 둘러싼 내부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하루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하루라는 존재가 직원들에게 준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조직 분위기를 눈에 띄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피로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섞여있던 무력감과 회의감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숫자로만 평가되지 않고 시청자의 반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동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부에서는 하루를 둘러싼 이야기가 외부로 과도하게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시선이 유지되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과장된 성공 신화로 포장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루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내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연말 보너스라는 결과는 하루라는 한 개인의 영향력이라기보다 그를 계기로 드러난 조직의 변화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결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직원들은 이 결과를 통해 콘텐츠의 힘과 그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하루의 등장 이후 직원들의 인식과 조직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연말 보너스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시청자와 KBS의 브랜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더 넓은 시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식과 조직 분위기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청자와의 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루가 등장한 이후 KBS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선 역시 이전과는 다른 결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이나 과도한 설정 없이도 마음이 움직였다는 반응이 늘어났고, 이는 방송사 브랜드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하루가 등장한 장면들은 세대 간 공감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자연스러운 표정과 행동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진정성 있는 장면에 반응했고,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가족과 일상의 의미를 떠올리며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세대가 같은 장면을 두고 서로 다른 감정으로 공감했다는 점은 KBS에게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온라인 반응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방송 직후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는 자극적인 논쟁보다 따뜻한 후기가 늘어났고, 하루의 등장 장면은 짧은 영상 클립으로 재생산되어 공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신뢰와 안정의 이미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지기 어려운 브랜드 자산이었기에 내부에서도 주목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광고주들의 시선 역시 이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축적하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루가 등장한 프로그램은 가족 친화적이고 부담 없는 이미지로 인식되었고, 이는 장기적인 브랜드 캠페인을 고려하는 광고주들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변화는 협찬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발성 광고 계약보다 프로그램의 흐름과 어울리는 협업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는 콘텐츠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콘텐츠와 상업성이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방송을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존재로 시청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된 것입니다. 하루의 존재는 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작진은 시청자의 반응을 숫자 이전에 감정의 흐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늘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의 브랜드 이미지는 조용히 재정렬되었습니다. 화려함이나 속도보다는 신뢰와 안정, 그리고 일상의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방송 환경 속에서 KBS가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하루 한 명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등장은 이미 존재하던 가능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반응한 이 흐름은 KBS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에서는 하루를 중심으로 나타난 변화가 시청자 반응과 KBS의 브랜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KBS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게 될지에 대해 정리하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변화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하루의 등장은 단순한 화제성이나 일시적인 관심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는 한 방송사의 성과를 넘어 콘텐츠가 사람의 감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특별한 성공담이 아니라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루가 등장한 이후 나타난 여러 변화는 공통된 질문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시청자는 왜 어떤 장면에 오래 머무는가? 왜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찾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화려한 연출이나 강한 자극이 아니라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진정성과 안정감에 있었습니다. 하루의 존재는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콘텐츠 기획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 사이에서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보다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늘어났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을 존중하는 접근이 중요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연말 보너스라는 결과를 단순한 보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온 변화가 잘못된 방향이 아니었다는 확인이었고, 앞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 환경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둘러싼 이야기가 외부에서 과장되거나 신화처럼 소비되는 것에 대해 KBS 내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의 힘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식의 단순한 결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루의 등장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미 내부에 존재하던 가능성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조직의 상태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와의 관계 역시 이전보다 한층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보다 어떤 감정을 함께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기간의 수치를 넘어 장기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의 이야기는 한 방송사의 성과를 넘어 콘텐츠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이야기를 보고, 왜 웃고, 왜 그 화면을 다시 찾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하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존재가 던진 메시지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KBS뿐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있습니다.